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좀 시들시들하긴 한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댔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률 상식, 우리가 그냥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법률 상식, 아니면 일반적인 논리, 이런 거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 말이 과연 맞는지, 제 논리와 제 법리 이런 게 더 맞는지, 아니면 이 기사의 주장이 더 맞는지를 한번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탄핵 절차,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특성, 대통령한테는 불소추 특권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궤변이다 라는 얘기를 전문가라는 사람, 누군지 밝히진 않았어요.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법률가 출신인 황 전 총리가 검사 출신이죠. 법률가 출신이요. 법조인 출신이에요. 법률가 출신인 황 전 총리가 태극기 표심을 잡기 위해서 좀 오버한 거 아니냐, 탄핵 반대 논리를 세우다가 위헌을 말하는 함정에 빠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제가 지난 토론에 대한 논평을 할 때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 TV토론에서 박근혜 탄핵은 어쩔 수 없었냐 라는 질문에 아니오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절차적 문제였어요. 저도 얘기했었지만,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어떤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진실에 근거해서, 이 판단에 근거해서 헌재가 그 탄핵을 했으면 이거는 말이 되는데, 1심 재판도 끝나지도 않고 아직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실이 맞는 것으로 예단을 하고 탄핵을 한 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라고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황교안 전 총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 전당대회 토론에서. 이른바 선 재판 후 탄핵, 이 논리라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에 1심 재판이라도 유죄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을 했으면 그래도 좀 얘기가 되는데, 1심 재판 진행 중에 탄핵을 하는 거는 부당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 라는 논리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선재판 후 탄핵 논리는 법적으로 모순된 거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탄핵되기 전에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요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탄핵이 되고 나서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먼저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 재직 중에 수사를 안 받기 때문에 재판정에 설 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탄핵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날 헌법상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탄핵이 인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정지만 됐지, 직무정지만 돼 있는 상태지,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무실에는 안 나갔지만 청와대 관저에서 있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소추 특권도 살아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수사가 불가능했다, 법적으로. 그리고 나서 12월 21일에 특검이 가동이 됐는데, 이때 이미 실질적인 수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사를 벌였지만, 근데 대통령을 소환은 못했다, 불소추 특권 때문에.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방문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방어가 됐다. 한계를 느낀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불허했고, 2017년 2월 28일 특검은 종료됐고, 황 전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는 도운 거다, 이 특검 연장을 막은 거를 갖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0일, 같은 해 3월 10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고 불소추 특권 방어막도 사라졌다.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니까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어막이 없어지고 그제서야 첫 소환이 됐고 뇌물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이 된 거다. 법조인 출신이라고 한 어떤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탄핵을 기다릴 수가 없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탄핵을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형사재판이 다 끝나서 대통령 임기도 마쳤는데 그때서야 헌재가 탄핵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냐. 이런 주장이에요. 형사재판은 엄정하게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헌재의 탄핵 절차는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재판이다. 각각의 절차와 목적, 기간도 달라서 형사재판과 관계없이 헌재에서 탄핵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법률가고 탄핵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게 중론이다. 만약 몰랐으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 등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알고도 그랬으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정치권에선 태극기 표심을 얻기 위해서 알고도 외면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핵심, 이 기사의 핵심 논리.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먼저 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탄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적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탄핵을 기다릴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다고 치면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에서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지율 떨어지면은 그냥 무조건 탄핵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하네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상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쏙 빠졌어요. 이분들의 주장이 맞다면 대통령이 뭔가 의심이 가. 어떤 의심가는 어떤 상태에 있어. 아니면 지지율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일단은 대통령 임기를 보장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일단 탄핵을 먼저 시키고 보자. 이런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이 헌법 84조 조항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대통령은 다른 문제들은 일단 임기를 5년을 보장해라 라는 얘기예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은 수사하지 마. 그냥 대통령 임기 5년 보장해줘.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이 헌법 84조의 요는요. 그런데 이 얘기는 어디로 싹 가버리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헌법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대통령은 임기 중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대통령이 뭔가 의심 가는 사항이 생겼으면은 일단 탄핵부터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분들은 헌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이분들의 논리는 수사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일단 탄핵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야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탄핵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수사를 해라. 그리고 나서 진실을 밝혀라.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통령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일단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진실을 밝혀봐. 이 주장이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한 3년차, 4년차 지나가면은 이제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거의 반드시 30-40% 이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기 말에는 항상 대통령들은 탄핵이 되어야 되나요?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올라가면 야당은 항상 이럴 탄핵을 준비를 할 거예요. 오케이, 대통령 됐어? 좋았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판을 짜갖고
어떤 소요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탄핵시킬 만한 사건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야지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테니까. 진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황교안 전 총리와 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정말 잘못인지 진실을 밝히고 이 진실에 의해서 대통령을 뭐 탄핵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이 진실을 밝히려면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돼. 수사를 하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하므로 먼저 선 탄핵, 후 진실, 이 주장이잖아요. 탄핵 먼저 시켜. 그래야지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 그럼 대통령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냥 툭 하면 탄핵 가져갈 텐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이렇게 쉽게 툭 하면 탄핵시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만들면 대통령제를 하질 말아야죠. 그럼 내각제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 판국에? 이 정치 난국인 상황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정말 어떤 사건인지 이 진실을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완전한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이 진실을 갖고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지. 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 의혹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예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슈가 있으면 일단은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지 진실을 밝힐 수 있지 않냐? 여기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 어떤 의혹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인 의혹 때문에 일단 탄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일단 진실이 밝혀지고 이게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 무죄 추정의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통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이 잘못이 유죄로 확정이 나기 전까지는 대통령도 무죄로 봐야지 옳은 거 아니겠어요? 무죄인 사람을 어떻게 탄핵을 하나요? 죄가 없이 어떻게 탄핵을 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탄핵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죄가 확정이 된 이후에 이 죄로 인해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